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뉴스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아 각급 기관과 단체들이 어제 시무식을 갖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올해도 국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큰 바람과 희망을 품고 개묘년 새해의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협력사까지 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 추운 날씨지만 새해 첫 출근길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올해 반도체 경기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전 직원이 함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새 반도체 경기가 많이 어렵지만 여태껏 그래왔듯이 모든 구성원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난관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토끼띠들에게 2023년 개미년 새해는 조금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취업 준비와 회사 적응에 많이 바빴다면 올해는 저 개인한테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 공부를 해서 꼭 재테크에 성공하고 싶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나란히 충운탑 참배로 새해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며 하나같이 민생을 앞세운 1년여 뒤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여서야대 극복을 위한 총선 승리가 돼야만 윤석열 정부가 애초에 국민들한테 약속한 그와 같은 대선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수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받느냐 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충청북도도 시무식을 열고 민선 8기 2년 차를 시작했습니다. 김영한 지사는 토끼는 세 개의 굴을 판다며 올해 충북이 준비할 세 개의 굴로 창조적 혁신과 과감한 실행력 그리고 따뜻한 도정을 직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담대한 구상과 전망을 가지고 멀리 보는 시각을 우리 공직자가 가져야 하고 저 또한 가져야 한다. 충북교육청과 청주시 등 도내 공공기관과 각급 단체들도 일제히 시무식을 열고 2023년 개미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청주시 의회는 내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어제 신년 인사회에 불참하면서 본관 철거 예산을 놓고 빚어졌던 여야 갈등도 새해 들어서도 해소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범석 시장은 3월 안에 본관 철거를 마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 의회가 임시청사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연 신년 인사회. 민주당의 자체 행사를 고려해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췄지만 본관 철거에 찬성표를 던진 임종수 의원을 제외하고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습니다. 그 시각 자당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김병국 의장과 이범석 시장을 성토했습니다. 불통행정 규탄한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저희 민주당에게 있다. 계속 이런 입장이시고 그래서 저희는 신년부터 의사 일정이나 공식 행사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김병국 의장은 옛 시청 본관 철거 비용 반영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 국면을 만든 민주당 특정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의회를 앞으로는 원만히 이끌고 나가려고 하려면 얘를 이렇게 파행적으로 이끌고 간 사람이 나는 책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범석 시장은 신년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의회와의 정책 간담회 등 소통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옛 본관 철거는 로드맵, 바꿔 말해 세워놓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3월 안에 옛 본관 철거를 끝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민선 7기의 잘못된 결정을 우리 시민들과 청주시 미래를 위해서 바로잡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청주시의 연한이 산적한 가운데 의회 파행은 여야는 물론 집행부도 부담스러운 상황. 새해에도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임시회가 예정된 다음 달 13일 이전에 물밑 대화를 거쳐 타협점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한편 이범석 청주시장은 올해가 사실상 민선 8기 시정을 펼치는 원년이라며 꿀잼 도시 청주를 만들기 위해 대규모 민자 테마파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몇몇 대기업이 투자 의사를 보이고 있다며 공북저수지나 오창저수지 등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북교육청은 윤건영 교육감 공약 이행을 위한 5대 영역 46개 과제에 1조 3,0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역별로는 학교 교육 정상화에 295억 원, 인성 민주시민 교육에 865억 원, 노벨 프로젝트 창의 인재 양성에 1,987억 원, 교육복지 2,899억 원 등입니다. 또 직업계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국외 현장 직업체험과 인턴십, 어학연수 등의 7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해에는 각종 현금성 제도 등 새롭게 시작되거나 달라지는 지방 정책들이 눈에 띄는데요. 알아두면 좋은 충북의 2023년 시책들을 안정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충북의 제도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김영한 지사의 핵심 공약인 출산 육아 수당이 본격화되는데 올해부터 태어나는 만 0세부터 만 4세 영유아에 대해 5년간 총 1,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입니다. 저희가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요. 올해 1월 출생아부터 수급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던 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로 바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의료 취약계층의 질병 치료 비용 부담을 줄일 의료비 후불제도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만 65세 이상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이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인공관절 등 6개 수술 분야에 환자 1명당 최대 300만 원까지 의료비를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36개월 무이자 분할 상환으로 상환 부담을 낮춰서 도민의 적기 질병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연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에 어업인도 추가됐습니다. 또 부가세 납부 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에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소상공인에게 올해부터 창업 응원금 30만 원을 한 차례 지원합니다. 충북의 생활임금은 올해 11,010원으로 지난해보다 6.6% 인상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1,390원 많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유료 운영됐던 미동산 수목원은 1년 만에 다시 무료로 전환했고 도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대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김영환 지사의 4대 현금성 복지 공약 중 하나인 감사 효도비는 대상과 금액을 재조정해 복지부 협의를 거쳐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새해에 달라지는 도내 7개 분야 49개 제도와 시책은 충청북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올 한해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입니다. 충북은 제조업과 수출 의존도가 크다 보니 나라 안팎의 경제 환경에 더 민감한데요. 올 한해 경제계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1년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최초로 70조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를 비롯한 전자기기 제조업 등의 활약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6.4%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면은 달라졌습니다. 가격과 수요가 떨어지며 충북의 반도체 수출량은 크게 감소했고 2차 전지 산업이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지만 건설업과 광업 등도 여전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최근 5년간 충북의 경제 성장률이 코로나19 등 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한 점을 감안하면 올해 충북의 경제 전망은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하방 리스크가 큰 시기입니다. 주력 업종들이 계속 선방을 못 해준다면 23년에는 다소 좀 충북 경제도 좀 위기에 더 많이 노출되지 않을까라는.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에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낮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요금이 9.5%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 상승은 시민들의 실질 소득의 악화로 이어져 소비 심리를 더 위축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화폐도 국비 예산이 절반으로 줄며 충청북도는 처음으로 1,000억 원의 자체 예산을 반영했지만 전체 발행 규모와 할인율의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당연히 시군에서는 이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 발행 규모를 유지를 하려다 보면은 할인율을 불가피하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부동산 불황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충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적어도 상반기까지 현재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금리에다 고환율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지금은 하락하는 거라 금방은 하락을 멈추지는 않을 것이고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하락하고요. 정부가 전망한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6%. 1%대 경제 성장률은 지난 IMF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 근래 3번밖에 없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더 큰 시련이 예상되는 소규모 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소외계층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경제 안전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을 더 자주 씻는 습관을 갖게 됐죠. 이 손을 씻으면 금방 건조해지는데 보습을 위해서 핸드크림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더니 가격이 비싸다고 보습력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손의 보습을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대부분 하나씩 구비하고 있는 핸드크림. 손을 씻고 난 뒤나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언제든 편하게 사용합니다. 제가 계절에 상관없이 손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밖에 나갔다 오거나 손을 씻거나 할 때 보습감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비교 시험했습니다. 먼저 가격을 살펴본 결과 최소 3,000원에서 최대 31,000원으로 11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10ml로 환산했을 땐 이솝의 시험 제품이 4,100원대로 가장 비쌌고 꽃을 든 남자의 제품이 370원대로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성능이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 핵심 기능인 보습 유지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의 여성 30명이 핸드크림을 바르기 전과 2시간 후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을 비교했습니다. 시험 결과 뉴트로지나와 이니스프리, 니베아의 시험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이솝과 록시땅, 카밀 등 5개 제품이 양호, 과일나라, 바세린 제품이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제품을 발랐을 때 고르게 펴 발라지는지, 얼마나 끈적이는지에 대한 선호하는 사용감, 그리고 제품을 사용하는 빈도를 고려해 핸드크림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금속과 살균 보존제 등의 안전성 항목은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처 리퍼블릭과 바세린의 시험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량을 초과해 표시 개선 계획을 밝혔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는 2026년까지 추진할 민선 8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률 72.2% 달성과 상용 근로자 10만 명 확대를 목표로 수립된 민선 8기 일자리 종합 계획은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펀드 1천억 원 조성으로 창업 일자리 선도 지역 만들기 등 5대 핵심 전략과 19개 실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설을 앞두고 체불임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선제적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고액 집단 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은 기동반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 피해 근로자에 대해선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우선 지급하고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겐 융자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선물과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원산지 검정 키트를 활용해 부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통신 판매 품목에 대해선 사이버 단속반을 투입해 의심업체를 찾아 현장 단속하게 됩니다. 괴산군과 증평군이 올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10%로 유지합니다.
괴산구는 한 사람당 할인 한도액을 종이형은 30만 원, 카드형은 70만 원으로 정하고 올해 200억 원의 괴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증평구는 종이형과 카드형을 합해 월 50만 원을 한도액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할인율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CJB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